자, 모든 물질들은요, 전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리고 공기 중에는 산소라는 기체도 있고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도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기체들은 모두 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 전부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모든 물질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요, 공기라는 물질, 바닷물이라는 물질, 우리 몸 역시도 사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세포를 구성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물질이 될 거야.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탄소가 원소구나, 수소가 원소구나, 이산화탄소 있는 탄소가 원소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요, 아무것도 붙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보시면서 만비에다가 같이 한 번만 적어 보시면 돼. 시험에 나오는 거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공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네 들어본 적 있어? 공기는요, 여러 종류의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있어. 우리 공기의 약 78%나 차지하고 있어. 이 기체가 바로요, 질소기체예요. 자, 질소기체라는 물질은 어떤 성분,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 바로 질소로 되어 있어. 보통 원소들은요, 소자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질소라는 원소도 있겠구나라는 거야. 자, 근데 공기에 이렇게 질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곳에 이용하고 있거든요. 너네 보통 봉지 과자 많이 먹잖아. 그러면 과자 조금 들어있고 그 안에 공기 채워져 있지. 이게 바로 질소 기체였던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 요즘은 과자를 사 먹는 건지 질소를 사 먹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만큼 질소가 많이 들어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기체가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생물이 호흡할 때도 필요한 기체이고요, 물질이 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기체야. 이 기체는 다른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기억났죠? 바로 산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맞는 게 산소 기체니까 이 안에는 산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질소 기체랑 산소 기체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나요? 맞아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던 물처럼 수소, 산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산소고요. 자, 세 번째로 많은 게 뭘 것 같아? 아르곤이라는 기체가 있어. 자, 이 아르곤 기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이용하게 되냐면, 너네 화장실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주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동그란 전구, 백열 전구 있죠. 거기 안에 채워져 있는 기체가 아르곤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르곤이라는 기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식물이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양분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산화탄소라고 한다면 어떤 원소가 있을까? 이산화라고 했지. 산자가 산소를 의미하는 거야. 이산화, 산소가 두 개이구나 라는 거야. 거기다 또 한 가지, 탄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소와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밖에도 기체들이 있습니다. 수소기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헬륨기체라는 것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수소기체는 들어봤다. 얘는 자기 스스로 연료가 돼서 타는 기체입니다 라고 했죠. 자, 얘가 타게 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우주 왕복선 같은 데 연료로도 이용하고 있고요. 자, 헬륨 같은 경우는 잘 알걸? 너네 놀이동산 가서 풍선 같은 거 사게 되면 입으로 분 풍선은 아래로 가라앉아. 근데 헬륨으로 만든 풍선은 위로 막 올라가죠. 공기보다 가볍고요, 반응을 잘 안 하는 안전한 기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경우는 질소, 산소, 아르곤, 탄소, 수소, 헬륨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도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만 보여드린 건데, 오늘 시간은 있잖아. 헬륨이 나왔을 때 이거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럼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 여기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수소가 있어요.
원소는 누구야? 수소밖에 없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탄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분해될 수 있는 거지. 물의 경우는 수소와 산소로 분해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요,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118종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 중 6개였던 거야. 자, 이번에는 바닷물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 자, 바닷물이라고 했어. 그럼 일단 어떤 물질이 있어? 물이라는 물질이 있겠지. 너네 보통 바닷물을 먹어보면요, 짠맛이 난다? 얘 그냥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셨대. 자, 그래서 먼저 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다시피요, 수소라는 원소도 있을 거고요, 산소라는 원소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짠맛이 난다면서요. 짠맛 난다는 건 소금이 녹아있는 거지. 너네 소금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염화 나트륨이라고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걸? 너네 보통 짜게 먹으면 나트륨 섭취 좀 줄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왜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러주는 게 소금이기 때문이야. 자, 염화 나트륨은요, 어떤 원소가 있을까? 일단 한 가지는 알겠다. 아, 나트륨이 들어있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염화는 뭘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우리 이산화탄소 할 때 산자가 산소라고 했지. 그럼 염화니까 염자는 뭘까? 염소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염소라는 성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너희들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짠맛만 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쓴맛도 나거든요. 그 성분이 바로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 때문이야. 그럼 염화니까 염소가 있을 것 같아.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도 있을 것 같지. 그래서 얘는요, 마그네슘이라는 원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황 같은 성분들도 있어. 왜냐면 바다 밑에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든. 그러면서 유황 같은 거 있지. 황가스들이 좀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황이라고 하는 원소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너희들한테 이거 다 외우라고. 시험 문제에서 공기를 구성하는 원소 다 적으세요.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다 적으세요.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와. 왜냐면 너무 많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채점을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수소, 산소,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황 등이 원소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우리 몸의 66%가 물로 구성돼 있어. 너네 혈액 같은 경우도 액체잖아. 그리고 우리 몸에는 혈액을 제외하고도 뭐 림프라든가 여러 가지 체액들, 액체가 많아요. 침도 있죠. 자, 이렇게 액체가 많다 보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물이니까 당연히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먼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잘 보이라고 붙여드리는 거야.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몸 같은 경우 너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들어본 적 있지? 일단 지방은 너희들 배에 많잖아.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루고 있고요.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있어.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죠. 너네 밥 같은 것도 먹고 고구마도 먹잖아. 이런 거 녹말이라고 하는데 얘도 탄수화물이야. 그리고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 설탕 진짜 많이 먹지. 소금도 많이 먹지만 당 섭취를 많이 한단 말이야. 보통 단맛 나는 거 그거 지방 아니고요.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이라든가 근육에도 약간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너네 순대 먹을 때 간 먹어본 적 있지? 얘는 삼겹살이라든가 살코기랑은 약간 식감이 달라겠지. 퍼석퍼석하잖아. 이게 바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탄수화물 형태야. 그럼 일단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다는 거구나. 그냥 우리 몸도 영양소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왜 탄수화물인지 알아? 일단 탄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이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숫자가 물 숫자예요. 물이 포함된 게 탄수화물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돼 있어. 또 한 가지. 지방도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근육을 주로 이룬다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까지도 있어요. 또 이런 원소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네 뼈랑
관련된 원소가 있어요. 우리 있잖아, 우유 많이 먹어. 여기에는 칼슘이 들어있어.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래야지만 뼈가 튼튼해져. 우리 뼈 자체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유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슘 적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너네 적혈구 알죠? 혈액 중에서도 조그만 세포인데 빨간색 세포가 있어. 근데 얘가 거의 철 성분으로 돼 있어. 그래서 너네 보통 빈혈 있을 때 철분제 먹어, 철을 먹어야 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얘가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거고요. 뭐 그 밖에도요, 칼륨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그 밖에 나트륨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너네 땀 흘리고 나면 엄청 짠맛 나지? 그게 소금이 있어서 그래. 염화 나트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염소도 구성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 붙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얘네들은 신경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기도 해. 너희들이 딱 보니까 겹치는 원소들이 상당히 많죠. 확실히 하나는 알 거야. 수소와 산소, 얘네들은 무조건 원소야. 그 외에도요, 뭐 질소도 있고요, 아르곤도 있고요, 헬륨도 있고요, 마그네슘, 황, 염소, 못 들어본 원소들도 여기서 많이 다뤘는데요. 지금부터 이 원소들을 그냥 익숙하게만 만드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다 적으라고 절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이것이 원소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팁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씩 문제예요. 뭐뭐 산으로 끝나는 물질이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염산, 질산, 막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지. 요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원소 아니야. 여러 개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소금을 선생님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 있지.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될 때는 역시나 원소가 아니야.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 산모로 되는 애들도 있어. 예를 들어 질산 나트륨,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가운데 산자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도 절대로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소의 대부분은 소자로 끝나게 되는데 또 소자로 안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처럼 별도로 눈에다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물질을 이루는 원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